여러분, 거의 2000년 동안 말이죠. 인류는 지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중심이라고 아주 굳게 믿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오랜 믿음, 바로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실수를 파헤치러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순진해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는지 우리 함께 그 시대로 돌아가 보죠. 모든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밤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지구 중심의 세계관, 즉 천동설이 그토록 오랫동안 아주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직관적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죠. 땅이 흔들리는 걸 느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과 몸이 말해주는 가장 명백한 사실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에 아주 강력한 철학적 틀을 씌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은 흙, 물, 불, 공기로 이루어져서 계속 변하고 썩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저 하늘, 천상계는 신들의 영역이니까 완벽하고 영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천체들은 가장 완벽한 도형인 원을 그리면서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인 인간이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마땅하다. 이게 바로 우주의 질서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아이디어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정교한 과학 모델이자 종교적인 신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단순한 관찰이 수천 년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이 지구 중심 모델을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념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학적 모델로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2세기 로마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는 그냥 지구 중심으로 돈다에서 그치지 않고 행성들이 앞으로 며칠 뒤에 어디에 있을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예측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세 유럽의 기독교 세계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신께서 창조한 특별한 세상의 중심에 바로 인간이 사는 지구가 있다는 믿음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겁니다. 이제 천동설은 과학 이론을 넘어서서 신앙의 일부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모델에도 설명하기 힘든 골치 아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야기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다른 별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한 해를 가로지르는데 유독 몇몇 행성들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거꾸로 움직이다가 또다시 앞으로 가는 아주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걸 방랑자라는 뜻의 플래닛이라고 불렀죠.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돌아야 할 신성한 천체가 왜 이런 변덕을 부리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이상한 움직임에 역행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수수께끼였어요. 완벽한 천상계의 질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죠.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주전원이라는 개념인데요. 뭐냐면 행성이 그냥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커다란 원 위에서 자기 스스로 또 작은 맷돌 같은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마치 롤러코스터가 큰 트랙을 돌면서 그 위에서도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잡한 장치를 도입하니까 그 이상했던 역행운동이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천동설은 비록 누더기가 됐지만 어쨌든 살아남은 거죠. 자, 이제 1500년 가까이 이어진 침묵을 깨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혁명적인 아이디어와 또 그 아이디어를 세상에 퍼뜨린 결정적인 기술이 무대에 등장할 시간입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계속 틀렸던 게 아닐까?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이 모든 게 훨씬 간단해지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지동설입니다. 이 생각대로라면 행성의 역행 운동은 그냥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옆 차선에서 더 느리게 가는 차를 추월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가 꼭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구가 더 안쪽 궤도에서 화성 같은 바깥 행성을 추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복잡한 주전원 같은 거 없이도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했다면 그냥 묻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때마침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인쇄술 덕분에 그의 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과학혁명이 정보혁명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시작한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천만. 이게 1500년까지 유럽에서 찍혀나온 책의 숫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써야 했던 지식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이 위험하고도 혁명적인 생각 역시 바로 이 지식의 물결을 타고 수많은 학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맞붙던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갈릴레오가 하늘로 들어올린 저 망원경을 통해서 말이죠.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본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그가 본 것들은 기존의 세계관을 그야말로 박살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완벽하고 매끈해야 할 달 표면은 지구처럼 산과 계곡으로 울퉁불퉁했고 흠 하나 없어야 할 태양에는 심지어 검은 점들, 즉 흑점이 있었죠. 천상계는 완벽하다는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첫 번째 결정타. 갈릴레오는 목성주위를 작은 별 4개가 맴돌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이전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천체였죠. 바로 이 질문이 천동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우주의 모든 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면서 쟤들은 왜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지? 우주에 지구 말고 또 다른 중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진짜 때박 증거였습니다. 갈릴레오는 금성을 꾸준히 관찰해서 금성이 달처럼 초승달 모양이었다가 반달, 그리고 심지어 환한 보름달 모양까지 된다는 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모델에서는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오의 만원경은 보름달 모양의 금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금성이 태양의 뒤편으로 갈 수 있다는, 즉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이 과학적 발견이 일으킨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진실은 기존의 막강한 권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두 세계관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수천 년간 이어진 전통과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은,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천동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망원경이라는 명백한 관측 증거를 가진 훨씬 간단하고 우아한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죠?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천문학적 사실을 넘어서서 당시 사회 질서와 교회의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목승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발견한 진실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어렵게 던진 공을 받아 이 과학혁명을 완성시킨 인물, 바로 아이작 뉴턴이 등장합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저 하늘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힘과 땅 위의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근본적으로 똑같은 힘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넘어 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를 밝혀낸 거죠. 종교 재판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고 전해지는 이 한마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권위나 힘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의 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나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거대한 권위가 내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와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천문학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질문일 겁니다.